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은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 노조를 형성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NGO 운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시민운동을 해왔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경제 해방을 위해서 상당히 국채 부채 상환운동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나라되게 하는 데는 시민운동보다 더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다 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국민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정치인들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 권위를 줘줬는데 우리의 권리를 줘줬더니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그 보수파들이 그동안에 종교 좋지 뭐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노조를 만들어서 NGO 운동을 통해서 이 규합된 단체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자 이거예요. 장학일 목사가 거기에 나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보상운동도 시민운동이었고, 뿐만 아니라 3.1운동도 우리 국민 전체가 시민운동으로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었냐면 대한민국의 애국개몽운동으로서 물산장려운동이 이 시민운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이 뭡니까?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맞서서 전개했던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물건 우리가 써서 우리가 자립하자. 경제 자립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물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1920년 8월 평양에서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때 조만식, 그다음에 김성수,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복, 예를 들어서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 또 일용품으로는 조선인 생산품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자. 그래서 음식물은 소금, 설탕, 과일, 청량음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인 생산물을 사용하자. 좀 허스름해도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요. 여기 보세요. 펴보니까 조선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그리고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남의 나라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조선물산 장려회 운동이 이게 서울회관에서 1931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이런 표어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1922년도 평양 조선물산 장려회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재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산 잔려 운동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이 광목 있잖아요. 막 다디미질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광목은 태극성,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 조선 광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보다 값이 적고 싸고 그 말이겠죠.
물건 좋은 조선 광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물품 쓰기 운동을 시민운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은요,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을 때도 이런 운동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국산품 애용 운동을 했어요.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 운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동으로는 이제 국학운동, 신문화운동, 재건 국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국학운동이 뭐냐? 국학운동은 일제 식민지화 중 하나였던 민족 말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글 및 한국 역사의 연구 및 보급 등 민족 정신을 세우기 위한 문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글을 쓰자. 그래서 이제 번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 말이죠, 한글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한문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하냐면 우리가 만든 우리 글, 우리가 쓰자. 그래서 한글 보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글 진흥 운동이 생기면서 조선어학회 조직이 생겼고, 한글 보급 강연회, 잡지, 그리고 뭐 성경도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나 동네에서 한글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정말 문맹률이 상당히 80% 정도 됐잖아요. 1948년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88%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한글 운동을 하면서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11%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1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한글 진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연구 역사 기반 확립했고요. 한국 통사의 박은식, 조선 상고사의 신채호, 조선사 연구의 정인보, 이런 분들이 국학운동 시민연합으로 이걸 지금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학운동, 한국, 우리나라 글쓰기 운동했고, 그 다음에 신문화 운동도 일어났어요. 천도교가 계몽 차원에서 신교육, 언론, 출판, 청년, 농민, 노동, 여성 등 관련해서 종교 사회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문화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고요. 잡지, 개벽이라는 걸 창간하게 됐고, 또 농민 운동과 노동을 확대해서 비료 제조법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야학도 운영을 했어요. 밤에도 와서 농사 짓고 와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 재건 국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1년부터 75년도에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 국민의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벌였던 관 주도의 범국민운동인데, 이건 국가가 해줬죠. 그래서 조직사업으로는 전국 재건 청년회가 발달되고, 집단 촉진회, 부녀회 이런 게 세워졌고, 교육사업으로는 시도 군의 재건 국민 교육원 설치하여 회원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포의 발양 사업도 했어요. 사랑의 근거 설치, 학생 봉사활동 사업 전개. 그래서 서로 모금도 하면서 도왔고, 그 다음에 선전 계몽 사업을 해가지고 재건 생활했죠. 그리고 또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도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으로 가족교육운동, 국민저축, 둘만 나가 잘 살자 뭐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 단합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게, 국민의 그 애국개몽운동 가운데 하나가 사회치운동이에요. 사회치운동. 이 사회치운동이 뭐냐면 국가 장래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지동노체, 그러니까 이 지식,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노력, 체력, 이런 사회치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격 및 농심을 배양하며 성장시키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운동이었어요. 사회치운동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성운동하지만 우리가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인격 같은 것을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치운동은 1947년도 경기도 이 군정관이던 찰스 앤더슨 중령하고 구자호 경기도지사가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처음 소개됐어요. 그래서 전문 농업인 양성의 농촌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회치 기록에 보면은, 여기 보면 경기도가
1900여 마을에다 농촌 청소년 구락부 결성을 해서 회원이 5만여 회원이었어. 1945년도에. 그래서 사회치 구락부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지역마다 이게 이렇게 조직을 했잖아요. 사회치 구락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전국 노조를 만들면, 전 국민 노조를 만들면 우리가 지역마다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수우파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덕체 왜 사회치냐 그러면 H자를 앞에 붙어서 사회치예요. 그 처음에는 헤드 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석한 머리를 가져야 된다.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는 먹지 못해도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트. 그 다음에 그 노력, 부지런한 손을 가져라. 핸드. 그 다음에 체력,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된다. 헬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덕노체라고 하는 사회치 운동을 헤드, 하트, 핸드, 헬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치 운동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건강한 운동으로 펼쳐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치 활동을 이렇게 쭉 보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운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청주시에도 사회치연합 자원봉사를 했고 또 청년 농업인 또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업무 협약도 했고요. 지금도 사회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임실군 사회치연합회가 이루어졌는데 유명무실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NGO 운동인 국민노조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세부 조직화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운동으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했지만은 새마을운동, 여러분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존 초가집 스레트 지붕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부가 풀뿌리 지역 사회개발 운동이에요. 농기계든 첨단 장비 보급했고요. 흙길을 시멘트로 아스팔트로 도시 및 도로 미화 작업되고 지금에 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안 깔린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이게 다 새마을 운동의 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잘 된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동남아에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만 지금 제대로 가면 되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교육이 빠졌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빠졌다. 그래서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기록 보면 담장 개량 사업이라든지 마을 배수 정비라든지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 개울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 벌써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결국에 이렇게 새롭다 그리고 마을이 새로워진다 해서 새롭다는 의미로 새마을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 추진 운동이 굉장히 좋고 지금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새마을 운동도 이거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고 다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이 새마을 운동, 특별히 이 개발국 있는 나라가 전부 다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놀아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됐는데 다시 이게 NGO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새마을 운동의 뜻밖의 효과가 뭐였냐면 무장공비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그 당시에 집집마다 전화기가 그 동네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돌리는 거. 그래서 이 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시골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무장공비를 잡았던 1996년도 무장공비 강릉에 침투했을 때 이 시골까지 어떻게 이 잠수함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연락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군경에게 빨리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간첩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IMF 때.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IMF로 오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들이 다 국제보상운동에서 파생된 애국계몽운동이죠. 그래서 IMF 때 우리가 금가락지 다 모으지 않았어요? 이때가 1997년부터 1998년대 국민의 약 13.3%가 참여했어요. 349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때 금이 225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이 250억이었는데 약 8.7%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국난을 극복해 온 애국심을 이때 국민들이 깨우쳐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시민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 자발적인 계몽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자유마을운동입니다. 전체 읍면동 3,506개, 전국의 교회는 7만 8천여 개가 되는데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정부와 경제계와 힘을 합쳐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NGO를 조직하자. 이게 자유마을운동이었다고요. 교육, 친교, 봉사, 선교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사실은 제가 이거 그 당시에 자유마을 총재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교회 조직 시스템을 그대로 거기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NGO 단체를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일터 공동체도 만들고 문화 공동체도 만들고 교육 공동체도 만들고 사랑 공동체도 만들어서 지역이 정말 그 성경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 범죄 퇴치 운동, 주요 활동이 마을 퇴치 운동, 그리고 이승만의 건국 이념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교원이나 방과후학교. 그러니까 근현대사, 교회가 근현대사를 미처 못 가르쳤거든요. 그냥 신앙만 강조했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정신이 그 역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종교교육 따로, 역사 따로. 그래서 역사 교육을 성경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왜 목사가 정치하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의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다시 심어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이 잘못된 좌익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민운동에서 다시 실현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방송 언론인 공정성 회복하고요. 작가들도 다 새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캄보디아까지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다시 오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 생태계 미래 비전 제시, 교육 취업 제공, 이거 MZ세대 전체 대한민국 건국의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운동의 실천 과제로서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지역봉사 주민 참여하고 경제 생태계 경제 자립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시민운동 역량도 강화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정광 목사 만나보니까 지역마다 이제 조직을 해서 교회들이 사회활동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회활동하자 이런 운동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운동을 서로 강하게 움직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NGO 운동에 함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 댓글하고 우리 정말 보수 우파 세력들이 국민노조에 가입하고 이 NGO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하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